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임상심리사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2025년 해양경찰 경력직 특채 합격생의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소위 노베이스로 시작했지만 유도 전국대회 우승자 출신다운 끈기는 남달랐습니다. 특히 제가 진로 상담에서 제시했던 해군 간부 경력을 통한 전략적 특채 공략을 완벽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부사관 근무와 수험 생활을 병행하며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몰입한 끝에 얻어낸 값진 합격입니다. 아무리 제가 좋은 방향을 제시했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결과를 만든 것은 결국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운동만 했던 자녀라도 군 간부 경력을 발판 삼아 경찰로 진출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공개합니다. 한계를 뚫고 꿈을 쟁취한 바다 사나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이번에 합격하신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5년 해양경찰 하반기 순경 함정요원 특채 최종 합격한 최지훈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을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다행히 좋게 나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얼마나 저 자신한테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노력의 결실을 좋게 맺는 성취감이 컸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꿈이 경찰 아니면 군인이었는데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니까 제 자신이 대견하고 빨리 근무에 임하고 싶습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어요? 저는 공부를 그리 썩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건 고등학교 시절 저는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빠짐없이 학급의 반장 또는 부반장을 하면서 밤을 대표하는 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선생님의 수고를 덜어드리는 일이나 시키신 일 전부 거리낌 없이 도맡아서 해왔고 그것 때문에 성실함과 책임감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유도라는 운동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꾸준히 성인 때까지 해오면서 전국대회 우승 다수 경험을 쌓았고 그 무도 실력과 강인한 체력을 다져왔었습니다. 해경 실기에도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종목이니만큼 유도라는 운동은 경찰이 꿈이라면 꼭 해야 할 필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를 할 때 어떤 직책으로 일했어요?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해군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당시에 항해보직으로 지원해서 항해로 합격했는데 해군 부사관 훈련소에서 11조 훈련을 하면서 그때 직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해라는 보직에서 직책은 총 3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갑판, 조타, 전탐 이렇게 3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셋 중에 전탐을 선택했고 전탐이라는 직책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전탐이라는 직책을 선택했지만 후에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몇천 톤급 함정을 레이더 장비로 운영해서 항해를 한다는 것이 되게 보람차고 제 자신도 멋있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해군에 지원하실 생각이 있다면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보단 좀 더 알아보고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3 때 저랑 상담을 했잖아요. 그때 부사관 복무 후에 경찰을 지원하자고 했을 때 그런 우회 전략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경찰 순경 공채 정도에 지원하는 방법만 알았지 부사관으로 경력 지원 제도나 방향이 있다는 것은 그때 몰랐었습니다.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그 길을 알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런 길이 있다고 해도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직접 해군에 근무하면서 해군 경력직 지원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역 이후에도 진로가 훨씬 더 명확해졌었고 누구든지 어렸을 때부터 미리미리 진로 상담을 통해 미래를 계획해 나간다면 저보다 원하는 것을 더 쉽게 다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군 부사관 전역 후에 좀 놀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바로 해양경찰 시험에 도전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20살 때부터 해군 부사관이라는 직업이 생겨서 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역 후에도 뭔가 쉬지 않고 놀지 않고 바로 제 꿈을 향해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전역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몇 년 쉬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바로 되고 싶었던 해양경찰의 준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해군 부사관 경체는
어떤 혜택이 있어서 선택을 했어요? 제가 지원했던 특채는 해군 부사관으로서 근무 시 함정 승선 경력 2년에 함정을 마지막으로 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해양경찰 특채 조건 중 항해, 기관 두 분류로 나뉘는데 항해는 해군 직책이 전탐, 조타, 갑판 이렇게 세 가지로 근무를 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기관은 추기, 보수, 전기라는 직책으로 근무를 했어야 특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채는 과목이 총 4과목입니다. 저도 또한 4과목을 준비했었는데 해양경찰 학개론, 그다음에 해사법규, 해사영어, 항해술 이렇게 총 4과목이 있는데 공채보다 한 과목이 더 많아서 공채가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정말 공채 중에 필수 과목 중 형사법이라는 과목이 정말 양이 방대합니다. 해군 출신이라면 특채 이제 과목 4과목이 좀 공부하는데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공채 준비한 것보다는 특채, 해군부사관 출신들이 특채 준비한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마지막으로 특채는 특채끼리만 경쟁을 합니다. 해군부사관 저처럼 출신들이 있지만 또 해군만 있는 게 아니라 해사고 또는 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상선을 타서 해기사 5급이라는 자격증을 취득해도 특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군복무가 4년이잖아요. 그 4년 동안 해양경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틈틈이 준비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업무가 꽤 바쁘고 많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저는 복무기간 동안 그래도 틈틈이 개인 운동을 꾸준히 해왔었고 그다음에 휴가 때는 유도 대회도 참가해서 좀 제 무도 기량이나 이런 거를 계속 유지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 시험에 필요한 자격증이 5점이 있습니다. 가산점이 5점이 있는데 5점을 다 채우는 것을 목표로 계속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나랑 상담하고 단기간에 해군 부사관에 합격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4년 복무를 한 다음에 해경까지 합격할 수 있었던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본인만의 공부 방법이 있었나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나 학생 시절에 공부를 진짜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공부에 있어서 강점이 되었던 것은 꾸준함과 끈기였던 것 같습니다. 공부는 쉽게 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천까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 기간에 당연히 슬럼프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목표했던 것을 이룬다면 어떨까 하며 끊임없이 상상하고 행복한 생각을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준비하는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어요? 있었다면 또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당연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있었습니다. 공부의 양이 너무 방대하고 이 어려운 시험을 내가 과연 통과한다는 것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한 번 더 증명했습니다. 극복하는 저만의 방법은 내가 이 목표를 왜 하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하며 다시 초심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극복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해군에서의 실무 경험이 해양경찰 면접이나 실기시험에서 어떻게 도움이 됐어요? 솔직히 실기는 본인 자기 자신이 스스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군 덕분에 실기에 도움이 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군인들도 체력이 안 좋은 사람이 많거든요. 하지만 면접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그중 직무 면접에서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해군에서 근무했던 업무들이 겹치는 게 많아서 저의 경험을 섞어서 답변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도 선수로 날렸잖아요. 금메달도 많이 따고 그 유도 선수로서의 그런 운동 경험이 경찰 준비 과정이나 어떤 체력 시험에서 강점이 된 게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성인 돼서도 운동신경이나 체력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무조건 좋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체력 시험이나 실기 시험을 봐도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로서 현장에서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나 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육상경찰과 다르게 해양경찰은 아무래도 바다라는 위험한 곳에서
공무 수행을 하는 공무원경의 특수성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시민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험에 빠졌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인 상황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상황 대처가 몸에 체화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본인처럼 운동만 계속 하다가 뒤늦게 진로를 고민한다거나 부사관을 거쳐서 경력직 특채를 꿈꾸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뛰어난 머리나 그런 재능이 있어서 최종 합격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꾸준함, 그리고 목표를 이뤄내겠다는 그 마음을 독하게 가지고 공부를 하면 누구든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공부를 어떻게 할지 고민할 시간에 직접 부딪히는 것이 시간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어떠셨나요? 참 듬직하지 않나요? 중요한 건 공부하는 담을 쌓았던 이 친구가 자신에게 주어진 해군 간부 복무기간 포함해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격증을 따고 틈틈이 개인 운동을 하면서 그 긴 시간 하나의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을 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인터뷰가 아이들의 낮은 성적 때문에 좌절했거나 막연해하는 부모님들에게 또 다른 희망적인 소식이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로를 부탁해 이 선생은 앞으로도 여러분 자녀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